하다가 좀 제가 시간 조정을 좀 못해서 원래 제가 첫 강의인데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하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 네 분의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를 끝까지 듣다 보면 나중에는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신 치료가 이제 이 뭐랄까 그 장기별의 영역이 없습니다. 이 모든 치료가 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유방암 치료하는 걸 위암에서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여러 암에서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 네 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정밀의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맞춤 치료라고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암 환자 다 다릅니다. 치료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 치료. 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면역 강문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먼저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희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이슈냐면 여태까지 치료, 항암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표적 치료제는 여태까지 치료의 공격 대상은 암세포 자체였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근데 지금 이 면역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암 면역력을 높여서 그 면역세포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군인들이 암세포를 죽이게끔 약이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군인의 군사력을 올려서 그 군인들이 암세포를 죽이게 하니 그래서 여태까지 치료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 암 치료는 이래요. 보통 이제 진단되고 나면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와 수술이 어려운 환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수술 전에 크기를 좀 줄여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직장암의 크기를 줄여서 항문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거를 이제 수술 전에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또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면 이제 처음부터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부터 합니다. 서양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를 수 있으면 바로 수술하십니다. 워낙에 외과 교수님들이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술할 수 있든지 수술을 못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밀의료 이게 이제 아까 맞춤 치료와 비슷한 건데요.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정밀의료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정부에서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이 이제 정밀의료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음 슬라이드 이제 이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이상 암 환자 10,000명의 유전자 정보를 다 얻어서 우리나라 이제 암종별로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서 암이 생기는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명 중에서 거의 3,000명 이상 모아졌고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KM00이라는 연구고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등록해서 우리 암 환자들이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가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 우리 환자들이 암 조직을 했더니 이런 유전자들이 이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위암 환자라도 우리 환자들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암 환자도 같은 위암 환자라도 얼굴이 다 다릅니다. 예, 이 뜯어보면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저희가 지금 10,000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밀의료를 하면은 그런 환자의 유전자랑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습관, 요즘에 이제 IT 이래갖고 많은 빅데이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하고 다른 게 뭐냐? 기존은 그냥 이제 경험적인 그 진료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진료를 했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통합적인 걸로 해서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이슈입니다. 예. 먼저 이제 이러한 맞춤 치료가 있게 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표적 치료제 때문입니다. 표적 치료제.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항암제는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그냥 그래서 입안이 헐고 항암 치료하면 설사를 하고 머리가 빠지고 이랬죠. 예. 근데 이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만 가서 공격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몸속에 투여를 해보니까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또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암에서 처음으로 이 이제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적용된 게 이 허세틴이라는 겁니다. 허세틴.
근데 이게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허세틴이라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상피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위암 환자들은 대부분 상피세포에서 발생된 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치료제는 상피세포가 성장하는 걸 억제시키면 그럼 암도 같이 억제가 될 거다. 그래서 만드는 약이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원래는 유방암에서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허세틴이라는 약의 표적이 되는 유전자가 헐2라는 유전자인데 이 위암에서도 이 헐2 유전자가 있을 거고 그 헐2 유전자 때문에 암이 된 환자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위암에서도 저걸 적용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위암 환자들 봤더니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러면 위암 환자에서 헐2가 유전자가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한 20% 정도 되더라. 그래서 모두 다 있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그런 환자들 600명 정도를 모아서 임상 연구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있는 환자들을 기존의 항암제하고 기존의 항암제에서 이 허세틴이라는 약을 추가해서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보통 이 유전자를 어떻게 검사하냐면 이제 이렇게 조직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위내시경이나 수술해서 얻은 그 암 조직입니다. 거기에 허투라는 염색약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밝게 염색되는 거면 양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위암 환자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다음 슬라이드 치료를 했을 때 보통 위암에서 사실은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가 그리고 또 한 절반 정도는 더 진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항암 치료를 했지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내성이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왜 어떤 환자가 항암제 쳤을 때 효과가 없는지를 미리 알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이 유전체 아까 말씀드린 그 10,000명의 유전자 분사를 가지고 어떤 환자도 약이 안 듣는지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이 약을 썼더니 거의 50% 10명 중에 절반은 이 크기가 줄어들더라. 사실은 저희가 기대한 거는 이런 환자들 허세틴이나 약을 쓸 때 100% 다 줄어들기를 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한 10% 정도밖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모르는 다른 유전자들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존 기간도 이제 이전에 항암 치료만 했을 때보다 아까 이제 김희조 교수님 많이 보여줬죠. 그죠? 생존 기간이 더 높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위암에서 나온 표적 치료제가 이게 사이람자는 약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 약은 뭐냐면 암도 일정한 크기가 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혈관을 만들어내야 공기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혈관을 못 만들게 하면은 이 암이 굶어 죽을 수 있겠다. 아사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이 혈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약을 만든 게 이 사이람자란. 예. 그 외에도 뭐 아바스틴 그 계열의 약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약은 따로 표적 그게 없습니다. 표적 유전자가 없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암 환자에서는. 그래서 위암 환자에서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만 대상으로 현재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쓰는 건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임상시험 진행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사이람자라는 약을 쓴 환자와 가짜 약을 쓴 환자 간의 비교도 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제 표준치료가 되고 있는 파클리탁셀이라는 약과 그 다음에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에 이 사이람자, 라무시루밤이라는 약을 같이 써서 비교를 했어요. 임상연구를. 다 했더니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그래프를 오늘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기존의 생존율은 이렇게 낮았는데 이 같이 썼더니 생존율이 이렇게 향상된. 다음 슬라이드. 두 개의 연구 모두 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약은 정부에서 이 사이람자가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가까이 하는 약입니다. 이제 보험을 해주자.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까 환자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저기 이제 작년부터 보험이 돼서 환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이렇게 거미줄에서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희조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명형항암제도 쓰고 표적치료 여러 가지 쓰는 이유도 이런 이제 서로 이렇게 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잘라가지고는 효과가 많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밀의료란 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유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암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를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놈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진짜 두목을 잡아야 돼요. 두목을. 네, 이제 그 진짜 그 유전자 돌연변이 깡패들 중에서 두목을 잡는 이제 찾아내는 그것도 이제 연구의 하나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폐암, 유방암, 그다음 전립선암, 대장암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환자들을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유전자들을 보고 이런 유전자를 있는 약들을 치료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암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같은 거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게 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때 이게 이제 NGS를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유전자 하나 밝혀내는데 13년이 걸리고 10억 달러 이렇게 돈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유전자 보는데 2주 내면은 나오고 돈도 이제 100만 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해서 보통 여러분들 100만 원 나오지만 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 검사하는데 보험 적용해서 50만 원만 내면 이제 검사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암, 폐암 환자들을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이게 한 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폐암 중에서도 이 유전자가 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폐암인 줄 알았더니 다 이게 희귀암 같아, 희귀암. 그러니까 EGFR이라는 유전자가 있는 환자들이 따로 있고 BRAF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다 따로 있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도 그렇게 싹 없어지는 환자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임상 시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정밀의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 가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는 우산형. 우산형이란 건 뭐냐면 이제 위암 환자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암 환자들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위암 환자들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어떤 환자는 EGFR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고 어떤 환자는 B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고 어떤 환자는 C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발시키는 그게 원형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위암이라 해도 이런 유전자 A라는 유전자 이상이 될 때는 A 유전자에 맞는 표적치료제를 치료하고 B의 유전자가 나온 놈들은 B에 맞는 표적치료를 치료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산형 임상시험.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위암에서 다음 슬라이드 이런 우산형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들 오시면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싹 하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표적치료제가 있으면 그 표적치료 임상시험에 등록을 시켜서 그 약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를 보고 치료하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은 유전자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데 보통 한 1, 2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검사를 하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두경부암에서도 이런 유전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치료제가 많이 개발될수록 저희가 더 많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조직 검사한다, 조직을 좀 검사하겠다 하면 많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그 환자들에게 도움되고 또 차후에도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켓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허투라는 약이 원래는 유방암에서 쓰는 건데 위암에도 허투라는 유전자가 있고 거기에 표적치료제가 있는 환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폐암이든 위암이든 유방암이든 어디든 허투 유전자가 있는 환자들만 다 모아서 그 환자들에게 허세팅이라는 약을 쓰는 그런 이제 형식의 임상시험을 바스켓, 주워 담는다고 해서 바스켓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큰 하나의 맥락이 정밀의료, 맞춤 치료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암을 직접 공격하는 치료가 아닌 환자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 면역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역 치료를 하면 백신, 원래는 면역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면역 강분 억제제라는 약인데요. 우리 몸에는 암을 죽이는 세포가 있어요. 면역 세포, T 세포 어려운 말로 또 더 좀 쉬운 말로 군인. 그런데 이놈들이 암세포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게 하는 그 암이 자기를 인지를 못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암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제 막아버리면 다시 이제 그 암을 공격하는 건데요. 자,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요게 제가 항상 말하는 이 파란 색깔이 면역세포,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암세포를 만나면 이렇게 총알 같은 걸로 쏘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에 PD-L1이라는 이런 유전자, 아까 김희종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이 군인이 암을 만나도 총을 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암세포가 아니네. 그런데 그래서 이 약을 만들었어요. 어떤 약을 만들었냐면 아까 전에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약들이 요 막고 있는 것을 분리를 시킵니다. 요 약이 분리를 시켜서 이 군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여태까지 약은 이 암세포 자체를 죽였지만 지금 약은 이 T세포, 면역세포를 정신을 차리게 해서 다시 이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이게 이제 면역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치료와 다르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이게 이제 핫 이슈가 된 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흑색종이었는데 이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작년에 이 약을 만든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위암에서는 이 약이 듣는 환자가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로병사의 비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면역치료에 잘 받는 암이 있고 잘 못 받는 암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흑색종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쪽은 핫투머입니다. 잘 듣는. 그래서 그런데 위암 대장암은 콜드 투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듣는 위암 환자들 중에서 대장암 환자들 중에서 이 면역치료제가 잘 듣는 환자는 한 5%에 불과합니다. 그런 환자들은 주로 이 돌연변이가 많은 환자들. 그리고 이제 PD-L1이라는 아까 보셨죠? 그 유전자 유전자 발현율이 높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조금 효과가 있는데 제가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반응률이 50%인데 우리 이 위암 환자 중에서 실제로 5명 썼더니 3명이 효과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치료제 위암에서 한 연구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PD-L1 상관없이 일단 위암 환자들한테서 이 면역치료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더니 일반적으로 한 40% 정도의 환자에서 크기가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하진 않고요. 보통은 30% 이상 줄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 이상 줄은 환자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 그러니까 이제 보통 15%라고 이야기하고 PD-L1이 양성인 환자는 한 20%가 되고 PD-L1이 음성인 환자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은 한 30%가 되고 절반 나누면 이제 15% 정도. 그래서 저희 위암 환자들이 이제 사용은 하고 있지만 반응률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암 환자들은 보험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들은 비보험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뭐 제약회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펀드를 해주든지 하고 그러나 폐암이라든지 흑석종은 효과가 좋아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면역치료제가 왜 위암에서는 효과가 없느냐 이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가 좀 더 효과가 있고 어떤 유전자에서 효과가 없는지를 좀 더 지금 면밀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암은 여기까지가 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